4개 비용 중에서 네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는 그 4분의 1은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여기는 한 20% 정도? 도대체 뭐기에? 왜? Why? 이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거죠?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또 안 시키다니.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되게 저 부모는 애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비춰질 수 있잖아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모, 잠시 뒤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뺐어요. 페어플레이 정신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좀 나라로 가는데 큰 몫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제가 MC를 해보는 건데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구처럼 시원한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YTN 국민신문고 1일 MC를 맡게 된 허우연입니다. 흔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역전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대고 머리를 모으면 역전 말로 홈런처럼 시원하게 큰 문제를 해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렵네요. 그럼 YTN 국민신문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로 홈런이니까 북을 4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폭염이 쏟아지는 이맘때면 혈세 개편안이 나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만큼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은 부모 마음도 커지겠죠. 대한민국의 부모는 아마 자기 자식만큼은 집을 팔아서라도 성공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줄여야 할 것 1위가 외식이라고 하는데 2위는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줄이고 싶지 않은 것 1위도 사교육비인데요. 부모는 개천에서 힘들게 살아도 아이는 용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교육비는 늘어나지만 연말정산에서 사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 부모들은 뭔가 조금 더 혜택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폰 샵 0024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국민신문고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기자들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문고 현장 출동입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김평정 기자, 그리고 신문고 글로벌 평가단에서 마스로바 이나 씨를 자리로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YTN의 차세대 미남 기자 김평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겉은 서양인이지만 속은 완전히 한국인 마슬바 이너입니다. 네. 두 분이 다 미남 미녀분이셔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는 즐거움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답답함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프로가 돼야 되겠죠. 김 기자, 오늘 주제가 사교육이죠? 네, 허구현 선생님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허규현 선생님이 자녀 키우셨을 때처럼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학습지 하나 안 해본 학생이 없었습니다. 네. 요즘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데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사실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지금은 방학이고 그리고 시간 되게 늦지 않았어요? 네, 학원은 방학이 없습니다. 학교는 방학해도 학원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되면 오전 시간에는 또 다른 강의를 추가해서 듣고 오후에는 다니던 학원을 계속해서 다니는 건데요. 학원법상의 지자체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제한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대부분 밤 10시까지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문고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 봐야겠군요. 차현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신문고 현장 저는 지금 목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학원 간판, 지금 간판에 불은 꺼져 있네요. 아이들이 아직도 수업을 듣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늦은 밤이 되니까 오히려 더 북적입니다.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9시 50분 정도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원에서 학생들이 마치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뒤쪽이라서 학생들이 잘 지금 카메라를 좀 피해서 서 있는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는요, 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이 방학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럼요, 직접 학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곳에 계신가요? 아이 학원 끝나고 늦은 저녁 먹고 귀가하려고 지금 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학원 끝나고 이제 늦은 저녁을 드셨군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잠시 이야기 나눠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오늘 학원 다녀왔는데 오늘은 어떤 학원 다녀왔어요? 영어하고 수학학원 다녀왔어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영어학원, 수학학원이면 하루에 2군데 이상을 다니는 건데 이 근처 학원 다니시나 봐요? 네, 이 근처 학원에서 이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럼 학원을 총 몇 군데 다니시나요? 뭐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피아노, 수영까지 다 합하면 한 5군데 보내고 있어요. 5군데요? 방학인데 그렇게 많이 다니나요? 그러면 사교육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한 달에 사교육비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총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만 원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80만 원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교육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이 방과 후 수업이 또 이제 좀 일찍 끝난 편이고 근데 바로 돌봄 교실로 가야 되는데 돌봄 교실이 또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더군다나 자영업자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못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럼 자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더 늦게 끝날 때는 아이를 돌봄 교실 나왔다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아이를 이제 사교육으로 다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방학에는 오히려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안 하던 것도 더 시키게 되고 예, 낮 시간이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게 되고 하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도 뭐 학교 방과 후 수업도 오전에 이미 다 끝나고 뭐 이러니까 오후에 또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네, 그랬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신문고 현장에서 차현주였습니다. 네, 차현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놈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다 데리고 가서 같이 달리기 하고 운동 한판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요.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김 기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은 학부모들은 대체 저게 무슨 고생입니까? 저렇게까지 꼭 사교육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건가요? 예,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허구현 씨 같은 의견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취재진은 지난 한 달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주로 주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취재진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제보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 5명이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마자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방학 때문에 고민 많으시다고. 이제는 줄넘기를 학교에서 수행평가식으로 선생님 그거를 그러니까 채점을 해서 아이들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집에서 사교육으로나 집에서 하고 왔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작년에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아, 시켜야 되는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납부한 학원 영수증을 확인해봤습니다. 적게는 학원 2군데에서 많게는 4군데까지 보내는 주부들. 혹시 교육비로 공제가 되는 방과 후 수업을 받으면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 취지는 좋아요. 학교 방과 후나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게 거기서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딱 그 이제 신청자가 딱 제한이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 막 클릭해가지고 그걸 2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9시 1분만 돼도 이게 탈락이 된다.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과 후 수업.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학생들을 받아 가르치기 때문에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있지만 방과 후 교사나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사교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인데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정근정 주부 자녀의 하루 일과를 지켜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방학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 본격적인 학원 투어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줄넘기 인증 제도가 생겨 생활체육 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피아노 과외를 포함해 하루에 받는 사교육은 모두 3가지. 한 달 학원비로 90만 원이 지출됩니다. 누나가 다니는 학원까지 포함하면 이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170만 원입니다.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교육비는 자녀들이 커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교육비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 쪽에 좀 뭔가 대책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공교육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 쪽으로 넘어가서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데 이거를 소득공제를 안 해준다는 건 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좀 조장한다고 생각해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 자식 사랑이 과열된 것이라며 그냥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기엔 그 울림은 커 보입니다. 자, 저걸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도 정말로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있나 본데요. 설마 100이면 100 다 다니는 건 아니겠죠?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100이면 70 정도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68.6%로 나왔는데요.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학생이 81%, 중학생이 69%, 고등학생이 49%입니다.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인데 물론 중고등학생도 입시 준비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받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를 마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은 초등학생을 학원에 보내는 게 보육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도 사실은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학교 들어가면 네.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 벌써 애기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제적으로 학비가 부담이 너무 크대요. 그런데도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만 봐도 전체 사교육 규모가 18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로는 30조 126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공식 통계와 약 12조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지하 경제로 돌아간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학원가나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세무조사 대상에도 종종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허용하지만 예체능계 학원이나 학습지, 개인 가외, 중소규모 학원들은 아직 현금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나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한 달에 교육비로 얼마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예요. 예.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학비를 늘어날 텐데 학원비 같은데 학원에 많이 보내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또 저도 이제 손주가 하나 있는데 10개월 됐는데 벌써 며느리가 이제 사교육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옆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쓰고 있지만은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허구현 씨 손주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사교육을 받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7살 미취학 아동이 있고 8살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면 8살 초등학생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다양한 분야의 세액공제가 다뤄지는데 아쉽게도 학원의 세액공제는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뉴스로 보셨다시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수 확충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교육비 세액공제는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행이 되면 세수가 정말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거 참 아쉽네요. 방금 우리 동영상 봤는데 거기 한 가정에서 170만 원 정도 학원비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170만 원 한 달에 들어가면 공제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혜택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70만 원을 쓰면 1년 12달이면 2,040만 원을 쓰게 되는데요.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3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써도 3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16.5% 공제 비율을 곱하면 49만 5천 원을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그러면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월 수입이 500만 원인 가정과 300만 원인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세액 공제율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3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지출했다면 49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죠.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0원, 2만 원이 무척 소중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라면 49만 5천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교육 빈곤층을 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교육비를 공제해주면 많은 애들 학원에 또 많이 보내지 않을까요? 예, 많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교육비를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설정된 교육비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비 공제 한도가 학생 한 명당 300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자녀 학원을 보내고 학습지 좀 시키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쉽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30만 원을 쓰나 100만 원을 쓰나 200만 원을 쓰나 공제 혜택이 같다고 하면 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교육을 막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교육비 공제를 해줬을 때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고도 가게 살림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게 살림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냐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인지 살펴볼까요? 자, 시청자센터의 안보라 앵커 나와주시죠. 네, 국민신문고 시청자센터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국민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 아래 문자 지금 보이시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신문고로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골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여주세요. 네, 끝번호 2307번님입니다. 애 있는 집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듭니다. 초등학생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끝번호 1090님, 공교육을 확대시켜야지 학원비 세액공제라뇨. 사교육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 의견 살펴볼게요. 끝번호 1468번님입니다. 세액공제를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끝번호 6656번님은 돈 없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교육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네요. 이렇게 걱정 어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국민신문고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24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보라 앵커 시원한 진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센터였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폰 샵 0024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독선동의 박현경 학부모입니다. 네, 혹시 학부모신가요? 네. 네, 자녀는 몇 학년인가요? 자녀 2명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네, 학원비 지출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월 한 달 14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네, 사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한 달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가정 경제적으로 도움이 일단 많이 되고요. 가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용은 똑같은데 공교육비는 연말 소득공제가 되지만 사교육비는 안 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청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 구미의 우성호라고 합니다. 혹시 학부모신가요? 자녀는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의 학부모입니다. 예. 학원비 지출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전에는 80만 원 이상 들었는데 현재는 사교육 대비 저렴한 방과후 수업만 진행해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사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십니까? 네, 전 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교육 분절이 필요한 현 실정에서 세액 공제는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상황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위에서 모두 사교육을 하니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부모님들은 등골 이기더라도 사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주의식 교육과 국영수 위주의 짜맞춰진 사교육보다는 잠재적인 창의성과 독창성을 흥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행평가나 방과후 수업 같은 열린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요.
사교육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세액 공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나 씨, 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기에는 부담이 크고 또 세액 공제를 해주자니 학원을 또 보내라는 것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나 씨가 걱정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학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원 간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이곳. 사교육 중심지인 서울 목동입니다. 오후 2시, 가방을 맨 학생들이 줄지어 모여듭니다. 학교는 방학해도 학원은 방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방학에도 학원으로 가는 일상,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익숙해진 현실인데요. 그만큼 학원비도 필수 지출 항목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쓸 수 없는 학원비가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때부터 좀 보내고 싶은데 이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곧바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제한합니다. 물론 현금 영수증은 안 됩니다. 취재진은 이 일대 학원 9군데를 둘러본 결과 총 3군데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취재진은 취재 사실을 밝히고 학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딴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만 안 할 수 있는 다 그런 거지. 다른 학원도 다 이렇게 좀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세금을 덜 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관행은 대형 학원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동네 영세학원이나 예체능계 학원, 학습지 업체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카드는 안 된다. 현금 결제하면 깎아준다. 현금 영수증은 안 된다. 저도 각 분야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도 아니고 반칙입니다. 퇴장감이죠. 예, 저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성형외과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술비를 조금 깎아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소득 신고를 숨기고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깎아주는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소득 신고를 덜하고 세금도 덜 내는 겁니다. 물론 종종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는 대형 학원가에서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학부모가 요구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그러나 동네 영세학원이나 예체능계 학원, 학습지, 과외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저렇게 현금 결제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엄청난 규모가 아니겠어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금액만큼 소득을 그만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야 할 세금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더 요구하게 만든다면 이런 숨어있는 세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사교육 시장을 더욱 정부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카파라치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신고하면 보상금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면 신고를 받고 있고 또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뭐 음악, 사학, 교육비는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나요? 네,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집 한 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고3 수험생이 있다면 교습 1시간에 수십만 원을 넘어서 수백만 원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학원법에는 지역별 교육청마다 물론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분당 238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시간이면 14,290원, 주 5일 5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달이면 28만 5,600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체능계 학원, 예체능계 과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봉인데요. 이슬아마나한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인데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잠시 후 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대안을 모시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샵 0024로 의견을 보내고 계신데요. 시청자 센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보라 앵커 전해주시죠. 네, 국민신문고 시청자센터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들 중에서 제가 몇 건만 골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여주세요. 끝번호 2207번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교육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 이야기로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035번님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학원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나 영업을 제재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씨름하지 마시고요. 밖으로 조용히 나오셔서 국세청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투철한 신고 정신이 부조리를 근절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국민신문고에서는 사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상 스튜디오에서 제가 500인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고사성어인데요. 보통 부모의 교육열을 뜻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부모들 허리가 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 500인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난 4일 전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47.6%, 절반에 가까운 대답은 바로 내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봐였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따로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17.3%였고요. 이 밖에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녀가 원해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가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의 열망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런데 욕심껏 시키자니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안 시키자니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으시지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59.2%가 매우 시급하다, 26.2%는 조금 시급하다고 답을 했고요.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급하다와 시급하지 않다, 좀 큰 틀에서 살펴보면요. 85.4%, 10명 중에 8, 9명은 사교육비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한두 명만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자녀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원비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자, 국민 500인의 선택입니다. 60.5%, 10명 중에 6명은 자녀 수에 따른 일괄적 공제를 택했고요. 4명은 일정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골랐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커지죠. 그러다 보니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원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는 대책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500인의 의견 리서치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정부는 사교육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자, 학교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만 하면서 EBS와 방과 후 수업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을 부정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 부모한테 인사로 할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원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1980년대에 사교육을 금지한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교육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한 부분 또 학부모의 한 부분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학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면 학원을 또 보내라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던데요. 그 관련돼 있어서는 아마 찬반 의견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300만 원씩 공제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 사용을 해야지만 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포함을 해서 보면은 저출산이라든 이런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육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사용한 내역을 어디까지 줄여줄 건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아마 사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평정 기자, 지금 양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교육비를 세액 공제를 해주자 이런 주장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2008년에도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김성회 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그런 내용을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막혀서 지금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또 그때와는 더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의견을 모은다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사교육비를 교육비 공제 포함시킨다면 또 지하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교육비 일부 사교육비 시장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예전 같으면은 사교육 자체가 아마 음지에 있는 걸로 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한 1조 1,000억 정도가 이제 세수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교육비가 현재 한 30조, 뭐 적게 잡으면 2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만 우리가 이제 세수로 뭐 확보를 해도 이게 1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양성화시킬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마 영상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학원 관련돼 있어서 가보면은 뭐 현금을 내면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그 소득에 대한 세원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조나 되는 사교육이라고 하는 큰 범위 또 일반 학부모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걸 좀 지금 현재 해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양 교수님도 스포츠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20조 같으면은요 복합 도무장을 4개 내지 5개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딱 그게 꽂히는데요. 이나 씨, 러시아는 어떤가요? 이 부모들이 사교육을 좀 많이 시킵니까? 일단은 러시아 부모들도 요즘은 사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애들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재능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 되는데 우리는 학원은 아닌 교수한테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개인 과외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요,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되는지요? 제가 사실은 주변에 프랑스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프랑스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남의 떡이 저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참 어렵다.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에 좀 단점 부분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전 세계에서 특히 뭐 아시아권인 홍콩이라든지 대만 또는 일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0명 중에 하면 5명, 6명, 또 많게는 7, 8명이 이제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 관련돼 있는 부담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냐. 이건 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0조, 20조나 되는 사교육 비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의 총 예산이 50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사교육비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건 너무 많이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그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의 한 가지 사례는 이제 프랑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프랑스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사교육비에서 비용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50%까지는 현재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등록된 학원이라든지 정식 학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만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 관련된 환급이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7, 8명이 학원을 다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우리가 개선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현실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교육 같은 문제는 입시 위주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차라리 지금 사교육이 만연해 있는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지하 경제에 있는 사교육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실질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취재하면서 제가 마무리했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신문고는 늘 사전에 이제 관계 부처에 미리 연락을 해서 방송을 꼭 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김평정 기자, 어떻게 됐나요? 예, 안타깝게도 답변을 거부를 했는데 소득세법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셨고요. 한 달 전에 저희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불편 해결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당국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저도 야구 현장에서 취재 거부하는 분들 뭐 선수를 가끔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더구나 이제 정부 부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팀 더 많이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제작팀은 지난 한 달간 취재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민원 관련 당국이 적극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민감한 문제다,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당국 태도에 대해 따끔하게 짚겠습니다. 당국도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부는 국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받을 겁니다. 저희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통의 용광로가 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뒤 직장인들의 기부가 크게 줄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돕고 나누는 문화를 더 장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더불어 나누고 돕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이반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홍구현 선생님은 캄보디아에서도 야구장을 지어주시고 네. 다문화 가정 아기들 위해 유소년 야구단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존경스럽습니다. 쪼개갈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야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좀 이제 기부도 하고 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애들에게 좀 도움도 주고 싶고 그런데요. 실제 그 고양시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다문화 가정 야구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야구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 집합해가지고 몇 번 안 되는데 정말로 질서의식이 하나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하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로 부모 말도 잘 안 들었어요. 나이스. 오 좋아. 이 애들이 뭐 야구 선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와서 즐겁게 놀다 간다. 그 속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단체가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희생정신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고. 야구 중계를 한 35년 정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게 해보니까 정말 좀 힘들고 떨리고 또 제 발음도 별로 안 좋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점수를 매기라면은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로 치면 내일 당장 2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가수 김장훈 씨가 나옵니다. 야구 광이죠. 김장훈 씨가 국민신문고의 6번째 북을 올립니다. 올곧은 성품으로 알려진 만큼 화끈하면서도 유쾌한 진행을 김장훈 씨가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YTN 국민신문고, 다음 주엔 더욱 생생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스타일로 한번 칠게요. 지금 아브라함께서 신문한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70주년인데